안녕하세요, 코비애TV입니다. 요즘 호치민 도시 전체가 거의 셧다운이라서 미용실도 못 가고 운동도 못 하고 있어서 좀 꾀재재한 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오늘은 구독자분의 사연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코비애TV 구독자 주짓수 중독자님의 사연입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도 제 시점에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사연은 제가 중학교 때 겪었던 일입니다. 그때가 여름방학 때였거든요. 제가 친누나가 하나 있어서 방학 때가 되면은 거실에서 주로 이불을 깔고 같이 잤어요. 아무래도 방학 때다 보니까 케이블 TV 같은 데서 해주는 예능 프로그램 같은 거 늦게까지 보다가 같이 자고 그랬거든요. 아무튼 그날도 다른 날처럼 누나랑 저랑 거실에서 늦게까지 TV를 보다가 같이 거실에서 뻗어서 자고 있었어요. 그렇게 잠에 들어서 한참 자고 있는데 누나가 핸드폰을 매너 모드를 안 해놨던 거예요. 머리맡에서 누나 핸드폰 벨 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가지고 저도 누나도 이제 잠에서 깼어요. 그렇게 누나가 여보세요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요. 저랑도 굉장히 친한 누나의 단짝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새벽에 그 누나가 막 겁에 질려가지고 엉엉 울면서 막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때가 새벽 2시 반 정도였는데 누나 핸드폰 스피커 너머로 목소리가 다 들려오잖아요. 그래서 자다 깬 저도 누나 옆에서 통화를 하는 걸 같이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통화 내용은 이러합니다. 당시에 누나 친구는 아버지가 안 계셔서 어머니랑 두 분이서 살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어머니가 일이 있어서 집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 누나 혼자서 집을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누나는 잠도 안 오고 어차피 방학이니까 다음날 학교 갈 일도 없으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몰두해가지고 게임을 하다 보니까 밝은 모니터 화면 계속 보면서 게임하면 눈 따끔따끔 해오잖아요. 졸립기 전에. 그래서 그 누나가 컴퓨터를 끄고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졸려서 침대로 왔는데 막상 또 침대에 누우니까 잠이 안 와서 막 이렇게 뒹굴뒹굴 거리다가 잠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잠에 든 순간 가위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 누나는 몸이 경직된 상태로 눈동자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누나가 살고 있던 방 구조는 저희 친누나 그리고 저도 그 누나랑 굉장히 친했기 때문에 그 누나네 집에 종종 놀러 간 적이 있어서 알고 있어요. 집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누나가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발끝 아래를 내려다보면 발끝 밑으로 방문이 하나 있어요. 그럼 그 방문 밖은 거실이잖아요. 그런데 방문 옆으로 큰 옷장이 하나 놓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을 완전히 활짝 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문을 열다가 장롱에 걸치는, 사람이 오고 갈 수 있는 정도의 문이 열리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런데 그 누나가 가위에 눌려서 몸을 못 움직이니까 이렇게 눈동자로 방 주변을 살폈대요. 그런데 방 안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위에 눌리고 있구나 이렇게 자각을 했대요. 그런데 이 누나가 눈동자를 발끝으로 내린 순간 살짝 열린 문틈 밖으로 뭐가 하나 보이더래요. 그런데 그 모습이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흰색 옷을 입은 긴 생머리의 여자가 거실을 배회하면서 막 뭔가를 찾고 있더래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작은 문틈으로 여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누나가 발끝 거실 밖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제발 내 방으로만 오지 마라 이렇게 막 속으로 간절히 빌고 있었대요. 하지만 그 바램도 잠깐이었습니다. 그렇게 거실을 배회하던 여자의 시선이 누나한테 꽂힌 채로 이렇게 막 움직이더래요. 그리고선 그 여자가 거실 전체가 울릴 정도로 미친 듯이 웃어대더래요. 그런데 이 누나는 지금 가위가 눌리고 있는 상태니까 그 끔찍한 소리를 계속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대요. 그러면서 제발 가위에 풀리길 간절하게 막 바라면서 막 안간힘을 주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스르르 가위에서 풀렸대요. 그리고 너무 놀란 나머지 방 불을 켜고 물을 한 잔 마시고 방으로 다시 돌아왔대요. 그런데 방 불도 켜놨겠다. 물 먹고 돌아오는 동안 뭐 아무것도 안 보였겠다. 이 누나는 단순히 가위 눌림 정도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본 건 가위 눌림 중에 보인 허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그 누나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시 잠에 들었는데요. 잠에 들자마자 바로 가위를 눌렸대요. 그런데 아까 마지막에 가위에서 깰 때 그 장면이 이어지더래요. 그리고선 거실을 배회하던 그 여자가 자기를 바라보면서 그 문틈으로 들어오더래요. 그 다음엔
서서히 얼굴을 귀 옆으로 들이대더니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누나의 기분이 자기 인생에서 느낄 수 있는 공포의 최대치였다고 합니다. 이 누나는 그 귀신의 모습도 분명히 봤고 계속해서 귓가에 들려오는 그 웃음소리 때문에 어떻게든 살고 싶어서 막 발악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가까스로 가위에서 풀려나서 잠에서 깼다고 합니다. 그렇게 잠에서 깬 누나는 오늘은 더 이상 자는 건 무리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 누나는 거실이랑 엄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엄마 방, 화장실, 집에 있는 모든 불은 다 켜고 자기 방으로 돌아와서 그냥 컴퓨터를 켜고 게임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누나가 게임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밖이 너무 어두워서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시간을 확인했대요. 그 순간 누나가 완전히 충격을 먹고 울면서 저희 누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이 누나가 왜 충격을 먹었는지 여러분 대충 짐작이 가시죠? 그 이유는 바로 본인이 처음 게임을 끝마치고 자려고 했던 시간이 2시 반이었는데요. 앞선 모든 상황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핸드폰을 확인했을 때 시간이 그대로였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새벽 2시에 잠이 들려고 했는데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겪고 그 이후에 게임을 하다 보면 분명히 새벽녘에 해가 떠야 되는데 아직까지 밤이 깜깜하니까 핸드폰을 확인한 건데 시간이 그대로 멈춰 있었던 거예요. 이 누나는 본인이 겪은 모든 거, 행동의 모든 것이 생생한데 시간이 멈춰 있으니까 너무 놀라서 막 엉엉 울면서 저희 누나한테 전화를 한 거고, 전화를 하자마자 물어봤던 게 지금 몇 시냐고 물어봤던 질문이었거든요. 기억력 좋으신 분들은 제가 이야기 처음 시작할 때 핸드폰 벨소리에 깼던 시간이 2시 반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정말 귀신의 장난이었을까요? 저는 아직도 무더운 여름밤만 되면 그날의 통화가 떠오르곤 합니다. 민지야, 지금 혹시 몇 시야? 너 왜 그래? 지금 2시 30분이잖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네, 첫 번째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두 번째 사연은요, 이메일명 지미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사실 이 사연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있는데요. 아마 2000년대생 분들은 이 이야기 들으면은 처음 들어보는 분들 많을 거예요. 아무쪼록 사연 먼저 말씀드리고 뒷이야기를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인칭 시점으로 시작을 할게요.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정도 전인데요. 엄마가 회사에서 회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때가 연말이라서 회사에서 회식이 굉장히 많을 때였는데 마침 그날은 어머니가 차를 가지고 출근하신 날이라서 회식 자리에서 술을 드시지 않으셨다고 해요. 아무쪼록 연말 회식이다 보니까 회식 자리가 늦게 끝나서 어머니께서 늦은 시간에 운전을 해서 집으로 돌아오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오는 길에 굉장히 긴 국도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어머니께서 운전을 하면서 오고 있는데 뒤에 멀리서 웬 차가 자꾸 상향등을 깜빡거리더래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1차로로 가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3차로 옆으로 진출로가 있던 것도 아니었는데 뒤에서 자꾸 쌍라이트를 켜니까 어머니께서는 우선 차선을 변경해줬다고 해요. 이렇게 질러 가라고. 그런데 계속해서 엄마를 쫓아오면서 상향등을 깜빡깜빡 켜더래요. 엄마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뒤에서 자꾸 무슨 보복 운전하듯이 계속 그렇게 쌍라이트를 켜면서 추적을 해오니까 짜증도 나는 한편 너무 무서워가지고 차를 갓길에 세웠대요. 그런데 뒤쫓아오던 차도 서서히 속력을 줄이더니 어머니 뒤쪽으로 같이 차를 대더래요. 그런데 여성분이 그런 데서 차에서 함부로 내렸다가 해코지 당할 수 있으니까 어머니께서는 무서워서 일단 차에서 내리지 않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뒤에 있던 차에서 웬 남성분께서 내려서 어머니 쪽으로 오더래요. 그런데 그 남성을 보니까 험상궂게 생겼다든지 폭력배같이 생긴 건 아니었고 그냥 평범한 남성분이었대요. 그러더니 굉장히 점잖게 운전석 창문을 하고 노크를 하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창문을 내리고 여쭸대요. 아니,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요? 왜 이렇게 상향등을 켜세요? 이렇게 여쭈었더니 그 남성분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씀 똑똑히 들으세요. 아주머니 차 위에 웬 소복 입은 여자가 칼을 들고 앉아있어요. 제가 상향등을 켜면 그 여자가 사라지고 상향등을 끄면 다시 그 모습이 보여요. 전 아주머니가 위험에 처할까봐 상향등으로 계속 상황을 체크하면서 아줌마를 따라오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께서는 그 이야기의 잔상이 너무 남아서 진짜 집에 오는 내내 불안에 떨면서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서 저랑 비슷한 연배에 있으신 분들은
이 이야기 다 아실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제 생각에 이거 어머니 분께서 자녀분한테 그냥 무서운 얘기 해달라고 하니까 아는 얘기 그냥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두 번째 사연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그러니까 거의 20년도 넘었죠. 그 당시 SBS에서 토요미스테리 극장이라고 해서 토요일 밤 10시인가 11시에 SBS에서 하던 공포 재연 프로그램 같은 게 있었어요. 그 토요미스테리 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이 당시에 너무 센세이셔널하게 무서운 프로그램이라서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폐지가 된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 분들 중에는 매주 토요일 밤 이 토요미스테리 극장 기다리셨던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이 토요미스테리 극장의 레전드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죽음의 자동차라는 편인데요. 오늘 이야기와 거의 흡사합니다. 거의 동일해요. 이 에피소드에서는 한 남성분이 중고차를 구매하는데요. 중고차를 구매하고 밤에 운전을 하고 있는데 어떤 차량이 뒤에서 계속 상향등을 켜면서 쫓아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향등을 켰던 이유는 사연에서와 비슷하게 한 여성의 혼령이 그 남성분을 보조석에 앉아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상향등을 켜면서 뒤쫓던 남성은 형사였고요. 그 중고차 매물을 산 사람들만 계속 의문사 당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서 그 차량 구매자들을 추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스토리의 원출처는 실제 1970년대 일본에서 있었던 사건을 토대로 만들어진 사연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제보자분께서 혹시 이 영상 보시면요, 어머니께 이 영상 꼭 보여드리세요. 아마 뜨끔하실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코비의TV는 다음에 더 무서운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밤 되세요.